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크리처 시작하겠습니다. 22대 공천 대진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진도가 좀 빠른 편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두고 여간 잡음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문학진 의원 반발로 시작된 짬짬이 밀실 공천 의혹이 상당히 좀 위기감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크리처에서는 민주당의 이른바 짬짬이 밀실 공천, 비선 공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못지않게 민주당의 공천 전쟁 상당히 좀 치열합니다. 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탈당을 했습니다. 하위 20%에 포함된다. 모멸감을 느낀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또 박용진 의원도 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10%, 하위 10%에 포함됐다. 삼성 내지는 재벌 저격수로 상당히 유명했던 그런 의원이지요. 박용진 의원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국회 부의장의 탈당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비명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국면을 맞고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예상됐던 일이긴 하죠. 결국은 이제 그 비명계 현역들은 대거 다 쳐낼 거다. 예.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은 많이 이렇게 감춰져 왔다가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지역부터 공천 이제 결과를 쭉 이제 발표하다가 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컷오프 결과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고 예. 그러면서 원래 예상했던 대로 이제 반발이 튀어나오고 그런 그 상황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비슷하게 반발한 의원이 또 있습니다. 그 훨씬 전인데 문학진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형님 꼴찌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꼴찌냐 반발하고 나섰더니 여론조사를 돌렸다. 어디서 한 조사냐 모르겠다. 그래서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게 문학진 의원이 확인을 한 결과 그런 걸 한 게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했나 이렇게 나온 얘기가 경기도 팀입니다. 이게 바로 비선 공천팀 이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도 팀 이 얘기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이제 때도 있었고 지난 대선 이제 그 경선 캠프 만들어졌을 때부터 네. 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정진상 실장, 예. 또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자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대장동 일당이네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예. 대장동식 공천한다 한 얘기한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학진 의원이 이제 그 문제 제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또 문제 제기가 이제 될 수 있었냐면. 문학진 의원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경기 광주를 예. 그쪽 지역구에 지금 문학진 전 의원의 이제 대항마로 나온 친명 인사가 예. 사실은 이제 그 정진상 전 실장의 친구. 아 그래요? 예, 친구이면서 동시에 그 경기 그 주택도시공사 사장 출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정진상 전 실장하고 이제 관련이 이제 있다 보니 이제 문학진 전 의원 측에서 이거 예. 결국 이재명 그 옛날 경기도 팀에서 다 배후에서 지금 밀실 공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예. 이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래서 이게 대장동식 공천이니 이 얘기를 하면서 정진상 전 실장 또 얘기도 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예, 정진상이 뭔가 작용을 해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의혹 제기를 예. 했는데 바로 그런 지점 때문에 이게 지금 더 논란이 지금 뜨거운 거죠. 그러면 비단 이 지역만 그렇게 했는가? 네. 다른 지역에 지금 다 친명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비선 조직이 좀 이렇게 가동이 돼서 공천 다 하고 있다. 예. 여론조사도 그쪽에서 돌리고 있다. 예.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돌고 있는 거죠. 예. 경기도 팀의 지금 구성원을 아까 보니까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분들은 성남에서도 같이 활동을 했던 그렇죠. 분인데.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정치 운명을 같이 해요. 네.
측근 그룹 중에서도 최측근 그룹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하는데 이제 컷오프를 시킬 네. 그런 의원들을 이제 골라내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을 빼고 나머지 후보들만 돌려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했다. 네. 이런 의혹도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수진 의원도 그렇고 또 누구 있나요? 뭐 몇 명의 의원들이 그런 의혹들은 이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이거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규백 공관위원장은 했다고 그랬어요. 사실상 인정을 한 상황인데 네. 이 부분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원래 이제 이렇게 당내 이런 경선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경선도 실제로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 기관을 이제 그 당에서 공식적으로 몇 개를 지정을 합니다. 네.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세 군데를 이제 지정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기관에서 계속 이제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를 돌리죠. 네. 그래야지 컷오프 하는데도 이제 참고하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곳이 추가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뭐 말은 뭐 신무진 쪽에서 3개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4개가 이제 됐다는 건데 그 여론조사 기관의 이제 그 원래 이름으로 있는 그런 이제 그 회사 이름으로 예. 그 여론조사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역 의원들 비명계 현역 의원들 빼고 예. 친명계 거기 이제 출마 후보들. 예비 후보 넣어가지고 이제 상대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예비 후보하고 이제 붙이는 경쟁하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론조사하는 이게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몇 개 지역에서 문제 제기를 이제 했고 확인 결과 조금 전에 이제 그런 게 드러났는데 이 여론조사 기관이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예. 그때 이제 주민 그 무슨 설문조사 이런 것도 했던 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기관도 결국은 대표 라인 여론조사 기관이다. 예. 그래서 그 기관이 이제 지금 현재 이름, 현재 사명으로 하지 않고 네. 과거 사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음성적으로 돌린 거죠. 비공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그 친명 공천을 그런 식으로 강행하기 위해서 예. 지금 사전 밑작업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은 지금 옛날 성남시부터 같이 있었던 거는 여론조사라면 경기도 팀 이 실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뭐 성남시 팀도 있는 걸로 뭐 성남시 팀이 경기도 팀인 거예요. 결국은 결국에는 그 비선주직이 그럼 활동하고 있다. 계속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의 공식 기구 말고 그들 스스로도 자체적으로 당연히 네. 여론조사 기관하고 해서 여론조사를 하죠. 하긴 하는데 네네. 굳이 왜 현역 의원을 빼고 친명 내지는 다른 후보들과 국민의힘 후보들과 이제 이걸 하느냐? 네. 그럼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명을 예를 들어서 이제 친명을 투입을 이제 했는데 예. 본선에서 지면 이것도 또 망신이잖아요. 그렇군요. 공천 잘못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비명 현역이 그래도 좀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경우에는 친명계를 거기다 투입을 하려고 한다면 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도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여론조사 방식을 동원을 해서 예. 그 해당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는 겁니다. 아, 그렇게. 이게 이제 선관위에서도 이제 금지하고 있는 금지. 건데 실제로는 음성적으로도 적지 않게 해요. 이게 음. 뭐냐면 아무개 후보, 아무개 당의 아무개 후보와 예. 뭐 이제 국민의힘의 아무개 후보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지? 민주당 후보로 나오나 보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좀 별로 안 유명한 인지도가 예. 낮은 후보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꼼수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비명 현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역에서 인지도가 꽤 있지 않겠어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친명계 이제 후보를 이제 후보가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 자리 잡으려면 인지도를 현역 수준은 적어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좀 약간 편법으로 이런 걸 가동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알겠습니다. 네. 용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네.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있어요. 네, 따로 하죠 보통. 둘 다 이름이 백자가 들어갑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 안규백 정책전략공천관리. 이건 라떼 아재 개그인데. 라떼가 아니라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공관위와 전략공천위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별개로 두는 거죠. 별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경선하고 뭐 이런 일반 공천 경우하고 전략 공천 부분을 이제 따로 이렇게 그 다른 사실은 이제 같이 해도 되는데 이렇게 따로 이제 거대 정당들은 따로 두죠.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그러면 따로 두고. 네, 그러니까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제 뭐 영입 인재나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이 사람들 투입할 건지 전략적인 판단을 내려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은 훨씬 적죠 이쪽은. 예. 그런 거죠. 13일 지난 13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설 끝나고 바로인가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아주 측근들이 국회에서 심야에 모여서 일실 논의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 못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들. 근데 그런 건 없었다라고 말끝은 흐립니다. 네. 무슨 뭐 권칠승 대변인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네. 좀 의문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혹시 좀 취재되신 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얘기도 좀 들어옵니다. 심야 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컷오프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쉬운 공천, 논란이 덜한 공천은 이미 대략 발표를 다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남겨놓는 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차하면 이게 사람들이 탈당해서 막 뭐 제3지대 신당, 개혁신당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발표를 최대한 늦춘 거예요. 컷오프를 해서 막 늦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컷오프 대상을 이제 정하면 이제 거기다 누구를 투입할 건지도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특히 수도권은 사실은 친명계들끼리도 경쟁하는 곳들이 여러 곳에 있단 말입니까? 그 중에서 누구를 할 건지도 자기네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최근에는 거의 공천에 본인이 거의 직접 개입하고 있잖아요. 뭐 전화 걸어서 뭐 종용하기도 하고 돈봉투 사건 관련된 의원들한테 전화 걸어서 그렇습니다. 뭐 잘하고 있냐 이런 식의 얘기했다는 건데 그 사실은 잘하고 있냐라는 그 안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적당히 좀 그만둬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 얘기를 지금 사실은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뭔가 이제 이면 그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만두면 뭐 나중에 내가 뭘 챙겨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공천에 지금 직접 나서서 막판에 이유가 뭡니까? 개입을 하는 이유가 뭘까? 빨리 마무리 짓고 대표직을 사퇴하기 위함이다. 대표직을 사퇴한다? 네. 왜 그렇습니까? 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박스권에서 못 태어나고 있어요. 그죠? 35%, 30% 그 사이에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저쪽에서 뭐 약간 이제 윤석열 대통령 특히 공천 관련해서 약간 윤 대통령하고 약간 차별화하면서 한동훈식 공약을 지금 그 공천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별 아직까지 문제 없이 순항하고 있어요. 순항을 하고 있다. 공천이 훨씬 더 그 공천 전략 면에서는 한동훈이 잘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정당 지지율도 오르고 뭐 이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러면 이재명 브랜드로 총선을 치를 건가 이걸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저쪽은 한동훈 브랜드로 이제 가는 거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뒤로 좀 빠지고, 살짝 빠지면서 한동훈을 전면에 내세워서 한동훈 브랜드로 이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쪽은 그러면 이재명 브랜드로 끝까지 가는 게 우리가 이게 좋은 전략이냐?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어쩌면 결정적인 대목에서 이제 사퇴를 하고 뒤로 물러나면서 비대위를 이제 딱 내세우는데. 총선 앞두고요? 그렇죠. 그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 그게 현실화되는군요. 비명계 쪽에서 워낙 이제 그 요구를 계속 해왔던 바고. 근데 친명계 쪽도 이제 그
실제 총선 지금 판세를 이제 보면서 예. 그걸 아마 시기를 가늠질해 왔을 거예요. 일단은 친명공천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막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거까지 마무리를 딱 하는 거예요. 예. 이때까지는 뭐 국민적 비난이 막 쇄도하겠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뒤로 쫙 빠지면서 이제 비대위를 만들고 상당히 참신한 중도 성향의 인물을 딱 갖다 이제 비대위 현장을 앉혀서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총선을 치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인물 아무개와 한동훈 구도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인물이 굉장히 의외로 참신하다라고 한다면, 자, 한동훈, 이준석, 아무개 이 구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젊은, 예. 제가 보기엔 그 상대적으로 좀 젊은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새로운 인물들 간의 경쟁이 되면서 민주당도 이제 바뀌려고 하네. 이런 기대감이 확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살짝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듯이 살짝 뒤로 빠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공천,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다는 공천 네. 주도는 사퇴를 위한 시나리오, 사전 시나리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참 재미있는 분석인데 이 내용 좀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자세하게 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을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보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퇴 시나리오를 미리 쓰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 또한 정치 크리처 생물을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 크리처였습니다.